네, 안녕하십니까. DSB의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논문의 제목은 Solving the Cold Start Problem in Short-Term Load Forecasting Using Tree-Based Method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스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수 55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런 화석 연료를 연소함으로써 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기존의 전력망에 이 ICT를 결합한 지능형 전력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정보를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이 실시간 공유를 통해서 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의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EMS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의 운영 개선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 AI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 측의 의사 결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확한 전력 소비 예측을 위한 이 Short-Term Load Forecasting, 즉 STLF는 이 EMS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은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AI 기술들은 이 STLF 모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그리드의 연결 기간이 짧거나 신축 혹은 리모델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분한 이 전기 소비량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사용자나 아이템에 대한 이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서 추론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MS는 이러한 건물에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이 예측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일과 공휴일을 모두 고려하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들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input variable configur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TLF 모델을 본 논문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STLF 모델을 결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타겟 건물의 과거 24시간의 데이터만을 통해서 미래 24시간의 전력 소비를 예측하는 타임 팩터 베이스 포캐스팅 모델, 즉 시간 인자에 기반한 포캐스팅 모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타겟 건물 외에 다른 건물들의 데이터, 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전위 학습을 통해서 타겟 건물의 전력 소비를 직접 예측하는 이 전위 학습 기반의 포캐스팅 모델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델들을 결합을 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적인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모델에서 사용하는 건물 전력 에너지 소비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개의 건물에 연결된 이 스마트 계량기에서 수집된 이 시간별 전력 소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적으로 0.6% 정도가 결집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 인자에 기반한 포캐스팅 모델링을 위한 이 인풋 베리어블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타겟 건물의 전력 에너지 소비 데이터가 과거 24시간만 알려져 있음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월이나 일, 시간, 요일, 공휴일 같은 다양한 시간 요소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데이터 개수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 SLF 모델 구축을 위한 입력 변수로는 이 시간 정보만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 1차원의 시퀀스로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모델 학습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23시와 00시는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숫자 시퀀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숫자 차이가 23이 나기 때문에 이 숫자 차이가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간 정보를 기존의 1차원 공간에서의 시퀀스 데이터에서
2차원 공간의 연속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환 과정을 위해서 삼각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이 원형 좌표계로 변환을 합니다. 이는 사이클리컬 인코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우측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시계 모양과 유사하게 이 연속적인 특징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시킵니다. 이에 대한 수식은 좌측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한 결과 1차원 공간에서의 인코딩과 2차원 공간에서의 인코딩 간에 어떠한 이 단순 회귀 분석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2차원 공간의 인코딩 방식이 이 전력 소비 패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2차원 공간에서의 결과값에 이 R 스퀘어 값이 대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명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실제 값과의 평균적인 오차를 나타내는 이 표준 오차값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존의 1차원 공간보다 이 2차원 공간의 인코딩 방식이 좀 더 전력 소비 패턴 자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또한 이제 2차원 공간이 좀 더 인코딩 방식을 변화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것을 이 fstatistics 값이나 p-value 값을 확인함으로써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이학습 기반의 forecasting 모델링에서의 인풋 베리어블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24시간의 데이터 외에도 다른 건물들에 대한 이 충분한 이 전력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시간 인자뿐만 아니라 뭐 과거 전력 소비량 같은 인력 변수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모든 건물의 데이터를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각 건물별로 개별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후에 타겟 건물의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모델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 과정 같은 경우에는 뒤에 D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인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간인자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정보만 활용했던 것에서 월, 주, 일, 시간, 요일, 공휴일과 같은 정보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월과 주, 일, 요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2차원 공간의 매핑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측의 수직처럼 매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WN이나 LDM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WN 같은 경우에는 이 week number, 주 번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LDM 같은 경우에는 월별 마지막 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휴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과 이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원하딩 코딩을 사용해서 0 또는 1의 값으로 1이면 할리데이고 0이면 윅데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총 입력 변수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총 15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본 연구의 목표라고 하면 미래 24시간에 대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15개로 구성된 입력 변수는 총 곱하기 24를 하면 360개 입력 변수를 포캐스팅 모델에 한 번에 입력을 함으로써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캐스팅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인자 기반 포캐스팅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데이터의 개수도 매우 적고 사용할 수 있는 변수량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세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2차원 공간으로의 시간에 매핑한 이 두 가지의 시간 인자를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되고 타겟 건물의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이제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슬라이딩 윈도우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다중 시점에 대한 전력 소비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파란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4시간의 시간 인자와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 박스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이어지는 미래 24시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모델들 중 첫 번째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는 연속형의 종속 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으로 이 STRF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정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함으로써 오차가 제일 작게 나타나는 이 직선식, 아래의 수식과 같은 직선식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타 0, 베타 1, 베타 2와 같은 이 가중치들은 매 시간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식으로 모델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서브셋으로 분리해 나가면서 이 트리 구조의 형태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루트 노드와 결정 노드, 리프 노드 세 가지의 노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루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결정 노드로 가장 핵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나타내고 있고, 결정 노드는 두 개 이상의 브랜치를 가진 노드, 리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분류 혹은 예측 값을 나타내는 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타겟 변수를 예측할 때 어떤 독립 변수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점진적인 이 트리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건물의 전력 소비량 같은 기존의 이 연속적인 값들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간주하여 모델을 적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리하는 이 바운더리 부분에서 예측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디시전 트리의 어떤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있는데, 이는 메저리티 보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 디시전 트리들을 결합하는 식으로 앙상블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생성할 트리의 개수를 나타내는 entry 값, 그리고 각각의 분할 시에 후보로 무작위로 추출되는 이 변수의 숫자를 나타내는 mtry 이 두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트리 수를 계속해서 늘리면 당연히 계산 비용이 증가하지만 실제 예측 성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값 자체를 너무 작게 설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적합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2와 128을 설정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이학습 기반의 예측 모델입니다. 이 전이학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지식을 다르지만 관련된 이 다른 문제에서 해당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이 전이학습 기반 모델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타겟 건물 1개를 뺀 나머지 14개의 건물 각각에 대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후에 타겟 건물의 입력 변수를 모델에 넣은 후에 14개의 이 각 건물에 대한 모델 각각의 미래 24시간에 대한 이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타겟 건물과 가장 패턴이 비슷한 건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을 최종 결과로 선택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학습 기반의 포캐스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24시간을 한 번에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별량 결과를 제공하는 이 멀티베리에이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MRF 같은 경우에는 다중 출력 예측에 대한 스케일링을 수행하지 않아도 우수한 예측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과 평가 시에 스케일링을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랜덤 포레스트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120과 128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서 이 워크플로우를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이 타겟 건물과 패턴이 가장 비슷한 건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PCC와 코사인 시뮬러리티 CS라고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유사도 측정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숄텀 로드 포캐스팅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시간 인자 기반 모델과 전이학습 기반 모델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전력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평일과 공휴일에 따라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공휴일에는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반대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전력 소비 패턴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러한 좀 소비 패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인자 기반 예측 모델만 활용할 시에는 만약 이 평일 데이터로만 학습이 되는 경우에는 주말에 해당하는 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예측을 잘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4개의 이 예측 포인트, 즉 24시간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할 때 아래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해서 이 시간인자 기반 모델과 전약식 기반 모델을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측 시점과 그리고 학습에 사용하는 이 이전 시점 모두 평일인 경우에는 시간인자 기반 모델을 적용을 하고 예측 시점 그리고 이전 시점이 뭐 모두 공휴일이거나 뭐 하나만 공휴일이어도 이 전이학습 기반의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각각 파란색이 이제 케이스 1,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인자 기반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고 케이스 2가 전약습 기반의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인데 각 24개의 예측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첫 번째 경우에서는 시간인자 기반 모델을, 두 번째 경우에는 전약습 기반 모델을 수행해서 각각의 예측 값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예측 모델이나 뭐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총 아래와 같이 M01부터 M15까지 총 15가지의 STRF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에 사용하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MAP와 RMSE, MAE 세 가지를 통해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값 모두 값이 낮을수록 예측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이 15개 건물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이 15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이 MRF 모델을 적용했을 때 학습과 평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15개 건물마다 이제 평균 이 다중 시점 전력 에너지 소비 예측 성능, 즉 세 가지의 평가 매트릭에 대한 이 예측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에 해당할수록 좋은 성능, 즉 이 값 자체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값 자체는 높지만 실제로 성능은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MAP 건물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인자 기반 모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전이학습 기반 모델에서는 MRF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RMSE 성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PCC나 CS와 달리 이 예측값의 레인지, 범위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A 성능까지 나타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M15, 즉 시간인자 기반 모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그리고 전이학습 기반 모델에서는 MRF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했던 이 M15 모델이 대부분의 실험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MA나 RMSE, MAP 모두 동일한 결과이고 따라서 이 M15 모델을 스프라우트 모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스프라우트 모델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콜드 스타트 문제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모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또는 재개발 같은 건물에서는 이 충분한 전력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SLF 모델에 대한 학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데이터셋을 고려하더라도 이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측 모델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인자 기반 모델과 전이학습 기반 모델 두 가지를 구성을 해서 이를 결합한 새로운 SLF 모델인 스프라우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MAP 값이 11.2를 기록하면서 시간인자 기반 모델이나 뭐 전이학습 기반 모델들보다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